55세 신동엽이 뼈저리게 느낀 인간관계,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다. 살면서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한 명씩은 있죠. 저도 그 상처 때문에 오랜 동안 힘들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 MC로 30년 넘게 수많은 사람을 겪어온 55세 신동엽은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라고 말이죠. 단톡방에서 야, 너만 알고 있어라로 시작되는 동료나 친구의 뒷담화에 나도 모르게 슬쩍 발을 얹어놓고는 다음날 아침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 이게 바로 너무나 평범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일상입니다. 도대체 인간관계라는 숙제는,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은 왜 나이를 먹어도 이토록 풀기 어려운 절대적인 난제일까요? 왜 우리는 매번 상처받으면서도 사람에게 목을 매고 또다시 실망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걸까요?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최정상의 자리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켜오고 있는 방송인 신동엽. 화려한 인맥의 대명사이자 마당발로 소문난 55세의 신동엽은 인생을 깊이 살아보니 진짜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말재주나 넓은 인맥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깨달은 인간관계의 핵심은 바로 무의미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 좋은 사람을 현명하게 가려 사귀는 합리적인 태도였습니다. 오늘은 사방을 굳이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내 소중한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다치지 않게 철저히 보호하는 신동엽의 관계 필살기 3가지를 현실적인 우리들의 이야기와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장. 내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 무의미한 인간관계 다이어트. 신동엽은 수많은 방송과 사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귀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만 내 한정된 시간과 마음을 써야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는다. 올해 42살이 된 A씨는 자타공인 예스맨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과동문회, 직장 동료 모임, 심지어 동네 조기축구회와 아파트 입주민 반상회까지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무조건 참석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보다 경조사를 챙기느라 전국을 돌아다녔죠. 그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단 하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인맥 넓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A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A씨는 큰 슬픔에 빠졌죠. 그때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그렇게 형님 아우하며 매주 술잔을 기울이던 그 수많은 인맥 중에서 진심 어린 위로의 문자 한 통을 보내오거나 병원의 얼굴을 비춘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겁니다. 대다수는 아이고 안 됐네라는 무미건조한 말 한마디가 끝이거나 심지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피해버렸습니다. A씨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소중한 아내와 자녀들과 보낼 시간을 쪼개고 내 몸을 망가뜨려가며 유지했던 그 수많은 인맥들이 사실은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 버릴 솜사탕처럼 허무한 껍데기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인류학적으로도 이는 증명된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인류학자 로빈 덤바 교수는 인간의 뇌 구조와 대뇌 피질의 크기를 연구한 결과 한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성격이 좋아도 안정적이고 진정성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약 150명에 불과하다는 덤바의 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150명 중에서도 내가 정말 힘들 때 조건 없이 달려와 내 슬픔과 기쁨을 온 가슴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짜 절친은 고작 5명 안팎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미련한 짓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나를 그저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으려는 스쳐가는 인연들에게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행동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과감해져야 합니다. 내 에너지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해주는 단 몇 명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정성을 집중하는 인간관계 다이어트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내일 당장 쓰러졌을 때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냉정하게 헤아려 보십시오. 제2장. 화를 내면 나만 손해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신동엽이 깨달은 두 번째 인간관계의 진리는 감정 조절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유의 능청스러운 표정을 짓다가도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살아보니까 남한테 화내봤자 세상은 눈곱만큼도 안 바뀌더라. 상대에게 쏟아붓는 그 불같은 화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나 자신만 처참하게 지치고 망가뜨릴 뿐이다. 이 말은 의학적, 과학적으로도 100%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짜증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약속 시간을 밥 먹듯이 어기는 친구, 내가 한 성과를 홀랑 가로채가는 직장 상사, 운전할 때 갑자기 끼어들어 깜빡이도 안 켜고 욕을 날리는 무례한 운전자까지.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독서를 퍼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는 그 순간 우리의 몸속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뇌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순식간에 올리며 심장을 터질 듯이 마구 뛰게 만듭니다. 동시에 몸의 면역 세포들을 순식간에 마비시키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충격적인 발표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사람은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이나 심근경색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무려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즉, 남에게 화를 내는 행동은 상대방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몸에 치명적인 독약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더 허무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화를 내고 고함을 치며 상대를 비난해도 상대방은 절대 내 뜻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뇌는 누군가 자신에게 공격성을 띠고 화를 내거나 행동을 강요하면 본능적으로 생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꺼지고 방어와 공격을 담당하는 파충류의 뇌가 활성화됩니다. 결국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반성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이 나를 공격하네, 나도 나를 방어해야겠다라며 온갖 핑계를 찾고 오히려 당신을 속으로 원망하게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국 화를 내는 것은 상대를 조금도 바꾸지 못하면서 내 소중한 몸과 마음의 건강만 완벽하게 망가뜨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인 셈입니다. 신동엽이 제시하는 현명한 해결책은 아주 명쾌합니다. 그 불같은 화를 상대에게 쏟아내는 데 쓰지 말고 오롯이 내 흐트러진 마음을 차분하게 다잡는데 그 에너지를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행동과 생각은 내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법인데 하물며 타인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외부의 자극에 분노하기보다 내가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내 안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앞으로 누군가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르거나 선을 넘는 무례한 행동을 할 때 바로 입을 열어 감정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신동엽처럼 잠시 마음속으로 숫자를 5가지만 세며 깊은 숨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적의 한계구나. 저 인간 때문에 내 소중한 건강을 망칠 수는 없지라고 생각하며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나를 무례한 인간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고 보호하는 진정한 어른의 유연함이자 최고의 복수입니다. 제3장.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하기, 적당한 안전거리의 법칙. 세 번째로 신동엽이 온몸으로 겪으며 깨달은 인간관계의 가장 아픈 진리는 이것입니다. 살아보니 멀리 있는 적보다 평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훨씬 더 무섭더라. 나에게 평생 치유되지 않는 가장 깊은 칼자국을 남기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독일의 냉철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러한 모순적인 관계를 아주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로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고슴도치 무리가 추위를 피하고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서로의 몸에 돋아있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럽게 떨어지게 되죠. 너무 멀어지면 추워 죽을 것 같고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피가 나는 이 비극적인 상황.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사기, 배신, 평생 갈 원한은 전혀 모르는 길거리의 행인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수억 원대의 투자 사기, 평생 모은 돈을 날린 비극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누구에게 당했나요?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친구, 피를 나눈 친척,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비밀을 공유했던 직장 동료처럼 내가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믿었던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너무 가까워지면 인간은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끝도 없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 정도도 못해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는 보상 심리와 과도한 기대가 고개를 듭니다. 게다가 서로 너무 가깝다 보니 상대방의 아픈 약점이나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 수치스러운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이것이 유대감의 증거가 되지만 사소한 오해로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내가 공유했던 그 비밀과 약점들은 상대방이 나를 가장 정확하고 잔인하게 찌를 수 있는 최강의 무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내가 친하다고 생각해서 다 말해줬는데 그걸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녔더라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배신의 시나리오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엽은 아무리 친하고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내면의 영역을 온전히 존중하고 절대 선을 넘지 않는 정서적 안전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서 대형 추돌 사고를 막을 수 있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도 원천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돈 거래는 명확히 선을 긋고 아무리 허물없는 사이라도 대답하기 곤란한 사생활을 캐묻지 않으며 상대의 약점을 농담거리로 삼지 않는 것.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로 상대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그 관계는 숨을 쉴 수 있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가시를 숨기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신 옆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좋은 인연을 만드는 유일한 시작. 나 자신을 먼저 알기. 마지막으로 신동엽은 인간관계의 모든 실타래를 푸는 종착점이자 출발점이 결국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밖으로 나가 사람을 찾아 헤매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깊이 이해하고 단단하게 가꾸어야 한다. 심리학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취약한지 스스로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을 자아인식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잦은 갈등을 겪을 때 그 원인을 언제나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만 많지?
저 사람은 왜 성격이 저 모양일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말에 쉽게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는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또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면을 벗고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지 내 스스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만인에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은 단언컨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 가치관과 결이 잘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옷 같은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고 있느라 평생을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이처럼 내 마음을 먼저 깊이 들여다보고 중심을 잡으면 당신의 인간관계에는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타인의 사소한 시선이나 무례한 평가로부터 엄청나게 자유로워집니다.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깊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남들이 무심코 던지는 비난이나 비아냥에 쉽게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잘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쿨하게 넘길 수 있는 맷집이 생기는 것이죠. 내면의 불안감이 사라지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과도하게 눈치를 보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면서도 편안한 어른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이러한 나의 당당함과 정서적 안정감은 내 주변의 인간관계 물길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심리학에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주파수와 가치관, 비슷한 정서적 성숙도를 가진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린다는 유인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고 향기 나는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꼬이던 파리 같은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나와 유사한 맑은 주파수를 가진 귀하고 좋은 인연들이 자석처럼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억지로 인맥을 넓히려 파티를 찾아다니고 술자리를 전전하지 않아도 내 건강한 에너지가 건강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셈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갈등이 찾아왔을 때도 파멸적인 결말을 맺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예민해지는지 알고 있기에 상대방과 부딪히는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막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마음이 조금 예민하고 힘든 상태야. 그러니까 이 대화는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다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대화로 문제를 우아하게 풀어냅니다. 결국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귀한 인연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밖으로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방에 불을 켜고 내 마음을 먼저 깊이 들여다보며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나무처럼 바로 서 있을 때 비로소 내 그늘 아래 쉬어갈 수 있는 나와 잘 맞는 귀한 인연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생기며 그 관계를 오래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진짜 어른의 힘이 생겨납니다. 오늘 영상이 인간관계로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자그마한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단단하고 평온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